네, 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이슈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더 뉴스 한결의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하호영 기자님이 방송 출연 오랜만입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선 게 6년 정도 6년 되는 것 만에 같습니다. 출연 어떻습니까? 네, 뭐 설레기도 하고요. 예. 오랜만이라서 두근두근합니다. 예, 네. 하호영 기자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더 뉴스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예,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직원 300여 명이 드디어 내일 11일 새벽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일단 이들은 조지아주 남부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4시간 반 정도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대형 버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전세기가 도착한 대로 탑승해서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당초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예, 정부는 이번 석방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죠. 예. 죄송합니다. 예. 구금자들의 미국 재입국 문제와 관련돼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300명의 재입국이 막히면 조지아주 엘러벨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현재 97% 공정률이거든요. 예. 이 공장의 완공이 지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10월 말 완공이면 무려 8,000개 일자리가 나온다고 해서 미국으로서 협상 여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게 귀국하고 다시 또 입국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도 있고요. 네. 재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자, 그게 100%냐라고 물으신다면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예. 불법 체류가 단속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제 추방이고요. 또 하나는 자진 출국입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돌아오는 것이 자진 출국의 형태인데요. 일단 미국 법원이나 정부가 허가하는 자진 출국의 형태로 출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자, 대사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입국할 때 영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영사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거네요. 300여 명이 일단 체류와 관련된 진술서를 썼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진술이 들어갔다면 그게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좀 챙겨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더 큰 난관이 좀 있는데요. 네네. 비자 문제와 관련된 협상입니다. 맞아요. 정부가 이번 기회에 미국하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예.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거나 전용 취업 비자를 만든다. 네네. 그리고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확대하거나 예. 이 협상을 한 게요. 2012년입니다. 10년 넘게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안 해주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게다가 이 비자 자체가 미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일단 제가 아침에 외신 기사 찾아보니까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한국의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논의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아주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요. 앞서 김현정 의원과도 이야기했는데 좀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또 원칙적인 이야기 한 것이고 그동안 내란 척결 외쳤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루 전날 여야 대통령이 만나서 손을 맞잡았었잖아요. 네. 예,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전망이 우세했죠. 그랬죠. 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 듣다가 뭐 좀 지나면 협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들었던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아, 그랬군요. 예, 듣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장동영 대표가 한 말인데요. 저 정도면 여의도 대통령 아니냐. 여의도 대통령이다. 예. 그게 그만큼 대통령 중재로 손을 잡은 게 이틀 전인데 대통령의 협치 기조와는 좀 다른 것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특검법 개정안 당장 11일 내일이네요. 처리해야 되는데 갈등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물밑에서 취재를 해보면은요 다른 흐름도 좀 감지가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양쪽에서 이렇게 날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안에서는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줬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 정도는 협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내놓았거든요. 아, 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협치가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야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잣대가 되겠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은요. 그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으로 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중계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정도는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협치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여전 이제 그 협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는 이제 차치하고도요. 일단은 협치 가능성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강경한 당심을 타고 당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대표는 계속적으로 여전히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뭐 이번 협상처럼 또 가능한 부분은 협의에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더 가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후속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이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어제 한민수 의원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여의도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민수 의원 발언처럼 사실 여당에서는 일제히 입을 맞춘 것처럼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일제히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내용은 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일단 검찰청 폐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간다는 것도 마무리됐고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검찰의 권한,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은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부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정부 안을 먼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당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여당도 좀 포함시켜달라? 여당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정부 입법으로 원래 하기로 했으니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견이 다른 의견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간 신경전이었다면서요? 신경전이라는 표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열한 토론. 치열한 토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일단 당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정도. 그러니까 당이 참여한다라는 문구는 넣지 않고요. 긴밀히 협의한다는 정도로 정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이게 이전 같으면 정권 초기도 하고요. 이 정도 잡으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야가 뭐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여야가 대통령 중재로 악수를 한 다음 날 정 대표는 또 대표연설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과 약간 겹쳐 보이면서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놓고 이제 결국은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중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드린 말씀.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그러면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일단 우리가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하자. 그럼 일단은 정부가 생각한 대로 TF 구성을 먼저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쪽에서도 어떤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실상 입법권은 또 의회에 국회에 예.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더 뉴스 보겠습니다. 자, 기자께서 직접 고른 더 눈여겨볼 뉴스. 자,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정치권 소식 하나 더인데요. 네. 제목은 조국의 조기 등판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네, 조국혁신단 얘기인데 성비 사건으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요.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데 조국 전 대표가 등판을 하는 겁니까? 예. 어제만 해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2차례나 거쳤고요. 예. 사실 뭐 이전부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당 안팎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뭐 결국 조국 원장을 그 당 내용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로 추천하기로 했고요. 11일 내일이죠. 예, 예. 11일에 예. 당무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조국 전 원장 사실은 다들 예측이 11월 그냥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한다. 자, 당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등판 이야기나 하시는군요. 예. 사실은 그 구원 투수가 조기 등판을 하는 게 야구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서는 당만이 아니라 조국 원장에게도 위기다. 라는 이제 분위기가 중론입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네네. 이번이 조국 원장에게 위기가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기회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비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전에는 검찰 개혁이란 단일 이슈가 당의 어떤 기반이었다면 예. 다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때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성비 사건 관련한 내용을 수습하는 모습, 네, 다른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네. 자,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번 성비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당의 역량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게 평가거든요. 사실 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조 원장을 추대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비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자리인데 주어가 피해자가 아니라 조 원장이었다는 말씀이죠.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조 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온다든지 예. 조 원장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안인데 과도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예. 뭐 등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조국 전 대표가 수락을 했습니까? 아직 입장 안 밝혔죠. 네, 그런데 사실상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예. 자, 조국 전 대표 조기 등판. 근데 관련 그 피해자 측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취지 또 입장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나온 입장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내부에서도 좀 의견들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정성 측면에서 맞느냐? 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원장이 등장을 하면 그 비대위 안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의견이 오가야 하는데 예. 조 원장의 의견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려가 있는데 예. 사실은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좀 존재해서요. 왜냐하면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또한 피해자들한테 바라는 그렇네요. 바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위기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들었습니다.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